내 집에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돈이 나온다. 이보다 더 달콤하고 마음 든든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주택연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굳건했던 믿음의 대가가 내 집을 눈앞에 두고도 차가운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나마 생명줄처럼 의지하던 연금마저 뚝 끊겨버린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주택연금에 숨겨진 약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배신할 수 있는지 그 서늘한 현실을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2세의 김영수 씨는 몇 해 전 7억 원 상당의 자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방식은 바로 신탁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자녀들 간의 상속 다툼을 막고 혹시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내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몇 년 후 그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재건축 조합에서 나오는 이주비 대출을 받아 새 보금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김영수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르신, 이 집의 등기상 소유주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되어 있어서 조합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신탁 방식은 자녀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장점 뒤에 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지적했듯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까지 깨서 비싼 월세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내 집이 주는 연금으로 편안히 살려다 오히려 매달 생돈을 내는 월세 신세로 내몰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경기도에 홀로 사시는 박정자 어르신의 사연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10년 전 4억 원대 주택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 120만 원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장 물가에 120만 원의 가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경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연 2%의 물가 상승률만 꾸준히 이어진다고 가정해도 20년 후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무려 3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박정자 어르신이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였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은 결국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1년 넘게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알아보니 정부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도 명시된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잠시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소득원이 한순간에 막혀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 찾아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자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일간지에 소개된 70대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5억 원대 아파트로 월 180만 원을 받던 그는 불과 몇 년 새 집값이 12억 원으로 뛰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시세로 다시 가입한다면 월 25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 원금과 불어난 이자는 물론
처음 가입할 때 냈던 집값의 1.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까지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갚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목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일주택 3년 재가입 금지라는 족쇄 조항입니다. 3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만약 그 사이 집값이 더 올라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이제는 영영 내 집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르는 집값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며 매달 손해보는 기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었던 주택연금의 발등을 찍힌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배신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주택연금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금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이것을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에 걸쳐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모든 조건은 철저히 금융의 논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을 빌려주는 공사의 안전장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탁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공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가장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주 의무 조항 역시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또한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고정된 계약입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이나 예측 불가능한 집값 변동까지 전부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무리한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냉정한 현실을 먼저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제대로 알고 쓰면 분명 우리 노후에 더없이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 당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4가지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 계획에 따라 담보 제공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모든 자녀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적이라면 굳이 재산권 행사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신탁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소유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저당권 방식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건강과 미래 거주 계획을 냉정하게 예측해 보십시오. 노후에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주택연금의 거주 의무 조항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에 질병, 치료 등의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불가피성을 서류로 증명하고 공사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마련해 두십시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추가 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나 사고 처리 비용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현금 유동성은 우리 노후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넷째, 가입 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에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산 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인 만큼 가입 전에 공단에 직접 전화해 제가 이런 상황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우리 노후를 알아서 책임져 줄 마법 지팡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뤄야만 하는 하나의 금융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치명적인 약관들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함정들을 미리 알고 피해 감으로써 주택연금이 가진 본연의 장점을 온전히 누리고 진정으로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을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주택연금은 약속된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